요즘도 아들 타령하는 시모가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놀랍게도 제가 겪은 시댁살이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갔죠? 천만에요. 아직도 그 어딘가에서는 아들을 낳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하는 조선시대의 마인드가 깊이 박힌 시어머니들이 참 많답니다. 그중 하나가 불행하게도 제 시어머니였네요. 결혼을 하고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게 바로 시댁의 분위기였어요. 워낙 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쿨하다 못해 냉기가 흐르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그 집안의 법이자 진리였습니다. 하필 삼형제 중 제 남편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제가 첫 며느리였고 그래서 그랬는지 유독 엄격하고 냉정하셨어요. 내가 아들 셋을 키워서 성격이 이리 시원시원해졌지. 원래는 양반집 막내딸같이 순진하고 조용조용했어. 너도 곧 아들 한번 키워봐라. 내가 겪은 고생 너도 해보면 내 마음 뼈저리게 공감할 거다. 그나저나 임신은 준비하고 있는 거지? 요즘 애들 뭐 신혼을 즐긴다느니 어쩌고 그런 거 다 헛소리고 이기적인 거지. 신혼 즐기는 게 대수야? 그럴 거면 연애만 하지 결혼은 왜 했어? 나는 네가 자기 생각만 하는 요즘 젊은 것들이랑은 다를 거라 생각해서 우리 집에 들인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들 셋 건강하게 잘 키운 게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분이었어요. 모든 며느리라는 존재는 아들 꼬셔서 뺏어가는 얄미운 여우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참 많은 혹독한 일을 견뎌야 했네요. 손은 또 어찌나 매우신지 제가 설거지를 한번 잘못하다가 컵을 깼더니 달려와서 제 등을 세차게 때리며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다니는 거야? 우리 아들은 이 컵에만 물 따라 마시는데 어쩔 거야? 그 말을 하시면서 몇 번 더 제 등을 때리셨어요. 저는 제가 컵을 깨트렸다는 사실보다도 시어머니에게 등을 수차례 맞았다는 게 더 충격이었네요. 너무 욱신거려서 화장실에 가 윗옷을 벗어 확인해보니 등에 새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아무리 거칠게 아들 셋을 키웠어도 그렇지 며느리를 아무렇지 않게 때리고 면박을 주는 분이 내 시어머니라니 정말 암울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머리가 길어서 잡을 맛이 좀 난다? 하시고는 청소기 돌릴 땐 동선을 이렇게 돌아야지 하시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이동을 하셨어요. 머리카락 뜯기는 게 싫어서 정신없이 시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니 시어머니는 재밌다고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냈을 텐데 며느리라는 입장이 저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네요. 웃지도 못하고 정색도 못하고 혼자서 화를 삭히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제 등을 시원하게 한 대 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왜 그러냐? 웃고 넘기면 그만이지. 이래서 여자들은 쪼잔해서 장난도 못 친다니까.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카락을 예고도 없이 잡아당기면 누구나 당황하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뭘 잘못하기만 해도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시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누군가의 귀한 따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남아선호 사상에 푹 빠져 계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 분이시고 어르신이니까 그 마음 공감하려고 노력은 해보자 싶어서 입 꾹 다물고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냥 다 때가 되면 어머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던 저희가 의견 조율이 도무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임신과 출산 문제였습니다.
너도 아들 낳을 때까지 출산해라. 자고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늙고 병나도 며느리가 보살펴주지. 딸들은 죄다 영악해서 시집 가버리면 죄다 도둑년이 돼버리지 효녀는 못 된다. 나는 우리 친척들도 남자만 예쁘지 여자들은 꼴도 보기 싫더라. 조카들 오면 여자애들은 용돈도 주기 싫었다니까. 아무튼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죄인이야. 조선시대 같았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첩들였어.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들으니 머리가 지끈 아파오면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임신은 당연히 하고 싶었지만 그게 딸이면 또 얼마나 시달릴까 벌써부터 두렵더라고요. 조물주도 아니고 자식 성별을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저에게 임신했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이요 라고 대답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죄송스러웠네요. 그러다가 드디어 임신이 되고 난 후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드디어 나 손자 품에 안아보는 거야? 하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일 거라면서 제 배에다 대고 우리 손자 잘 커야 한다 하며 세뇌를 시키시더라고요. 첫 손주라 얼마나 기대가 크셨겠어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첫째는 딸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셨네요. 제가 진통을 겪으며 어렵게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손녀 얼굴을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회복도 덜 된 저에게 바로 임신을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볼 때마다 임신 타령이셨어요. 네 나이도 있는데 지금 임신해도 늦어. 어머님, 저 아직 모유 수유 중이에요. 나만 마음이 급해? 네가 지금 이럴 때야? 딸이야 뭐 모유를 먹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애들은 모유 안 주고 대충 먹여도 잘 큰다. 임신부터 생각해라. 바로바로 준비하란 말이야. 옛날엔 낳고 임신하고 반복하면서 일평생 보냈어. 예전 같았으면 딸 낳은 며느리 미역국도 못 먹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서러워서 혼자서 눈물을 닦았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힘들게 임신하고 출산한 것도 서러운데 그 누구 하나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게 참 섭섭하더라고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 결실이 바로 자식 아닌가요? 왜 나는 이 집구석에서 애 낳는 기계 취급을 당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어찌저찌 첫째를 좀 키워놓고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저는 성별 관계없이 둘을 낳아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목표했던 아이 둘을 키우게 됐으니 저는 행복한 마음이 더 컸는데 시어머니는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냐며 부담감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에 있는 말을 넌지시 던졌어요. 어머님, 둘째도 딸이면 어때요? 성별 관계없이 건강하기만 하면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부정타게 그딴 말 하지 마! 설마 이번엔 아들이겠지. 너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태교하고 지내라. 난 요새 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어떻게 된 게 처음부터 삐걱대냔 말이야. 남들은 순풍순풍 아들 잘만 낳더구만.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좀 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간절하면 찾아오는 게 아들인데 네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겠지. 간절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도 정말 서럽고 억울하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둘째 또한 딸이었네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를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넌 도대체 애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낭비하면서 살래?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내리 둘을 다 딸만 낳어? 이젠 어쩔 거야? 평생 아들 못 낳은 여자로 초라하게 살 거야? 어느 세월에 또 하나를 낳아? 지금 낳아도 문제야. 얼마나 누나들 눈치 보며 기죽으며 살겠어. 드센 애들이 우리 귀한 손자를 얼마나 찍어 누리겠어? 아이고, 답답해. 아무튼 얼른 셋째부터 준비해. 만약 셋째도 딸이다? 그럼 진짜로 네 탓이다. 마지막 기회니까 진짜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니다. 앞으로 내가 개입 좀 해야겠다. 임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태교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지켜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요, 어머님. 전 셋째는 자신이 없어요. 원래 계획은 성별 관계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거였거든요. 제 건강도 좀 안 좋아지기도 했고 회복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좀 쉬면서 건강을 챙기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네가 처음부터 아들을 낳았더라면 나도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았지. 그럼 딸만 둘 낳고 끝내려고? 너 그런 식으로 인생 살 거면 그냥 우리 아들 놔줘라. 네? 놔주라뇨?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우리 집 장손이 딸만 키우다가 인생 끝나는 건 난 도저히 못 본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낼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살 거면 너 혼자 그렇게 살아. 우리 아들은 놔주란 말이야. 우리 집에 남고 싶다? 그럼 아들 낳아야지.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셋째까지만 낳아. 그럼 나도 더 이상 강요 안 할 거니까. 임신을 간섭하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음식을 먹으라고 제 입에 넣어주실 땐 저를 같은 인간으로 보시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도 알 수 없는 각종 민간요법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저에게 하라고 시키셨고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말들을 저한테 하시면서 열정을 불태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손주가 간절하실까? 대체 남자아이가 뭐길래 그렇게 자꾸만 저를 괴롭히실까? 저는 더 반발심에 반항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임신은 하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선포했더니 이제는 남편이 간절한 표정으로 제 손을 딱 잡고 애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딱 하나만 더 낳자. 그래야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도 아들만 원하는 거야? 첫째, 둘째는 뭐 자식도 아니라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원래 셋을 낳고 싶었거든. 우리 삼형제잖아.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셋이 있으면 복닥하니 집안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 딱 셋만 낳자, 응?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 보호해 주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부터 들어주겠다며. 그 약속 지금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 알아? 알아, 알지. 마음으로는 항상 당신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 하지만 나도 내 위치가 있잖아. 엄마가 장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갑자기 당신 편을 들면 분명 엄마가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거고 그럼 화살은 당연히 당신한테 갈 거야. 나는 그 사태만큼은 막고 싶어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중이거든. 티가 안 날 뿐이지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까지 나오면 가족이 많아지잖아. 평수 넓혀서 이사 가야지. 당신 살고 싶다고 했던 동네로 가자.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은 아빠가 될게. 나도 이제 엄마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해야지. 그렇게 또 임신을 하게 됐네요. 셋째까지 낳을 줄은 몰랐지만 저도 내심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댁에서 세뇌를 당한 건지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진 몰라도 저도 내심 이번엔 아들이겠지 싶었어요. 셋째인데 설마 딸이겠어 하면서 당연하게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셋째 또한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경악을 하시더니 결국 저에게 지우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뱃속에 품은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내요.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저도 힘들다고,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냐고 제발 좀 받아들이시라고 반항을 해버렸네요. 결국 저는 셋째 딸까지 낳아서 세 자매를 키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출산의 스토리예요. 넷째는 생기지 않았죠. 낳고 싶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낳길 원하는 눈치였지만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을 키워요. 아무튼 제가 딸만 줄줄이 3명을 낳자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집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미워서 그렇게 말도 안 붙이고 외면하셨지만 저는 그때가 참 편했네요. 차라리 저를 포기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제 딸들에게 단 한 번도 웃어주지 않으셨고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었네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첫 손주잖아요. 오죽하면 제 딸이 할머니는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줘? 하고 묻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제 딸들이 가여워서 눈물이 났네요. 사랑만 받고 이쁨만 받아야 할 애들이 할머니만 만나면 위축이 되니까 그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줄줄이 딸린 딸들을 보며 한숨을 크게 내셨는데 그럴 때마다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마냥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땐 정말 고역이었고 누군가와 비교를 하실 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습니다. 이럴 거면 하나를 더 낳을 걸 그랬나? 짜증나서 아들 낳을 때까지 출산을 해볼 걸 그랬나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이 지옥 같은 눈치살이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 막막했던 찰나 사건이 터졌네요.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지인분을 만나고 오셨는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걔 아들이 어디 공무원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았대. 둘 다 아들이랜다. 아이고 속 터져서 정말. 며느리가 일도 착실히 잘하고 집안 살림도 아주 기깔나게 잘한댄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며 속상한지 가슴을 치시더니 결국 타깃이 저에게 돌아왔네요. 너는 뭘 잘했다고 처먹고 있어? 남의 집에 벌써 아들 둘이나 생겼다고 하는데 너는 뭐 느끼는 거 없어? 어머님, 이제 비교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만 조급하지, 나만!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아들을 못 낳아? 그 쉬운 걸 왜 너만 못해? 너도 할 말 없지? 할 말 없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꼭 다물고 있지? 그럼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딸을 낳은 게 제 탓인가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손자든 손녀든 막상 낳으면 차별 없이 예뻐해 주시지 않나요? 저도 서러운 마음에 도저히 죄송하다는 말, 노력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잔뜩 술을 마시고 저에게 툭툭 시비를 거시더니 결국 제 등짝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내가 아주 못 살아. 내 인생이 왜 이 지경이 됐냐고? 그 간단한 걸 왜 못해, 왜? 어머님 너무 아파요. 자꾸 이렇게 등 때리시는 거 폭력이에요. 전 이게 너무 힘들다고요. 폭력? 야, 폭력? 그럼 세상의 모든 부모는 뭐 범죄자냐? 아주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널 얼마나 조업하고 싶었는지 알아? 이 왼수야? 네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고? 취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하시더니 가족들 앞에서 제 등을 때리시고 어깨를 때리시고 머리를 때리시며 한풀이를 하셨어요. 그때 그 순간을 견디는 게 어찌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심지어 남편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두 손으로 저를 두들겨 패셨어요. 살면서 그런 폭력은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멘탈이 확 나가서 저도 모르게 멍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더러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넷째, 다섯째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해. 10명 낳더라도 아들 낳아. 네 몸이 닳도록 낳으라고. 제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애 낳는 기계예요? 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세요? 어머님 아들 셋 낳아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어딜 봐서요? 아들이 어머님한테 뭘 해줬는데요? 평생 아들 셋 뒷바라지만 하셨으면서 왜 자꾸 아들 타령인데요? 이것 봐라. 딸밖에 못 낳은 년이 자격지심까지 생겨서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라. 이래서 아들 낳아야 돼. 주변에 아들 낳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도 없어. 왠 줄 알아? 지 아들도 나중에 장가가서 며느리 드릴 테니 시어머니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거지. 너는 이해심이 눈꼽만큼도 없어. 나중에 딸들 다 시집 보내고 혼자서 쓸쓸히 늙어 죽을 거야? 지들 가정 챙기느라 찾아오지도 않을 텐데 얼마나 외롭겠어? 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럴 거면 안 낳는 게 낫다. 괜히 돈만 들지. 말 조심하세요. 애들 깨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상처인지 아세요? 그럴 거면 어머님이 지금 낳으면 되겠네요. 아들이 그렇게 좋으면 어머님이 낳으시라고요. 뭘 낳아? 아무튼 너 그렇게 네 멋대로 살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 지가 뭘 알겠어? 딸만 낳아봤으니 아들 있는 삶을 짐작이 날 수 있겠어? 그렇게 대격돌이 일어나고 다음 날 모두가 저와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 하나 말 한마디조차 하고 있지 않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더러 따로 보자고 하셨네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 없지. 우리 앞으로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좋을 것 같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네요. 저는 내심 좋았어요. 그날만을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저를 때렸던 건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놓아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둘 수만 있다면 저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그 순간만큼은 살짝 접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맞고 나서 남편에게 이혼 얘기까지 꺼내면서 원망을 늘어놓았더니 되도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엄마한테 맞고 자랐다면서 그 정도 투닥거림은 뭐 일상이었다고, 심각함을 눈치챌 수 없었고 개입을 해봤자 엄마를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아 차마 말릴 수 없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족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말리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니. 어쨌든 각자 갈 길 가자고 선언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저를 건들진 않으시겠구나 싶어서 안심했어요. 그제야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잔잔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머지않아 시어머니의 또 다른 속셈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진정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아주 바빠졌어요. 남편에게 느껴지는 낯선 냄새를 알아챈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글쎄 웬 여자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살짝 어색하지만 썸 타는 사이가 할 법한 대화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핸드폰을 그대로 방바닥에 집어던지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인간은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되도 않는 변명을 했어요. 그냥 호기심에 딱 한 번 만난 거야.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 여자야. 난 진짜로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횡설수설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그 여자 어디서 만났어?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연락도 안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 줄 수 있을까?
나 어차피 정리하려고 했어. 나도 도저히 이 집 못하겠더라고.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지가 바람 피워놓고 왜 자꾸 억울해할까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추궁하면서 결국엔 그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와의 대격돌 이후 화가 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계속 다른 여자 구해 새 장가를 가라고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여자 하나를 홧김에 붙여줬나 봐요. 한심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남편은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고요. 마음이 급했던 시어머니는 멀쩡한 며느리를 두고 다른 며느리를 알아보시다가 웬 돌싱녀 하나를 알게 되셨나 봐요. 아들이 뭐 이혼남이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연결을 시켜준 모양이에요. 유부남인 아들에게 여자를 붙여준 시어머니나 그걸 또 좋다고 받아들인 남편이나 다 인간 말종으로 보였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 사춘기 소년 소녀들처럼 간질간질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니까요. 엄마 말을 거역하려고 했는데 하도 억지를 부려서 딱 한 번 만났다고 하는 남편.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싹 정리가 됐어요. 이런 찌질하고 못난 놈을 저희 딸들의 아빠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으니까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다고, 당신의 밑바닥을 다 봤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본론부터 꺼냈죠. 어머님, 그 사람한테 여자 붙여주셨어요? 뭔 소리야? 어머님 아들 지금 불륜 중이에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는데요. 아, 내가 뭔 여자를 붙여줘? 그냥 자주 가던 미용실에서 알게 된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참 참하고 예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더러 거기 가서 머리 좀 하라고 했지. 내가 붙여준 게 아니고 지들끼리 붙어 먹은 거지. 남자가 살다 보면 나가서 여자 몇 명쯤 만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것쯤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그거 가지고 남편 쥐잡듯이 잡은 건 아니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랑 붙어먹길 바라는 거네요. 그냥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키우세요? 네가 이혼하라고 하면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래니? 쓸데없이 기가 세고 고집이 세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버티잖아. 아무튼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가치가 떨어졌어. 젊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한번 갔다 온 여자밖에 없더라. 자식의 가치가 떨어진다니 어쩐다니 그런 말 내뱉는 걸 보니 어머님 사상도 알만하네요. 그냥 진작에 이혼하고 따로 살 걸 그랬어요. 그래도 버텼던 건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던 건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그래,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내 아들 저렇게 사는 거 도저히 두고 못 본다. 늦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지. 너 지금 여기서 이혼하고 나가던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받아들이던가. 난 이렇게 된 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자를 얻을 생각이거든? 그러려면 다른 여자를 들이는 것쯤은 네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 모든 건 너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정말 갈 때까지 가시네요. 손자를 낳아줄 수 있는 순종적인 여자가 나타날 리 만무하지만 만약 나타난다 쳐도 어머님은 아마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한테 상처 주고 막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젠 너도 막 나가겠다 이거야? 네,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알았으니까 나가. 아들 못 낳는 년은 필요 없다. 꺼져라. 네, 꺼질게요. 안 그래도 이놈의 집구석 나가고 싶어서 항상 타이밍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참에 잘 됐네요. 어머님 아들이 유책 배우자니까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도 되겠죠? 양육권?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딸은 집만 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 꼴도 보기 싫으니 셋 다 데리고 나가! 제가 이혼을 통보한 순간부터 남편은 오해라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인간은 또 말썽을 부릴 사람이라는 것을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해봤어요. 당신은 엄마랑 인연 끊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역시나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겠죠. 저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덕분에 양육권은 분쟁 없이 제가 가져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라고 뭐 이혼이 쉬웠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언행을 일삼는 시어머니 곁에 며느리로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 애들에게 아빠는 있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도 정서적인 이유로도 아이 셋을 케어하는 게 영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이혼하게 된 거 한번 제대로 부딪혀봐야겠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딸이면 뭐 어때서. 요즘 성별이 뭐가 중요해. 잘만 키우면 되지. 오히려 딸 셋이 저를 응원해주니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만 같아 감격스럽더라고요. 딱히 자식을 대하는 교육 방식에 대단한 철학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대체로 엄격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아빠 없는 자식 취급받으며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할 텐데 무시당하면 맞서 싸울 정도의 멘탈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전 남편은 양육비도 안 주고 회피했네요. 그래도 딸들을 아끼던 사람이어서 자식은 챙겨줄 줄 알았건만 괜한 기대를 했나 싶었어요. 그냥 나중에는 자포자기해서 양육비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딸들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라고 선전포고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쪽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게 됐어요.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딸 셋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막막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딸들의 존재가 저에게 열정을 불어일으키더라고요. 사실 그 후로 어떻게 살았나 하루하루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일단 친한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공장에 들어가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고 주말엔 카페 알바까지 했네요.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일상을 보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없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일하다가 흥미를 찾아서 의류 관련 사업에 살짝 발을 담그게 됐어요. 한번 엎어졌다가 또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면서 그렇게 쭉 밥벌이를 하고 있네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이라 운때가 맞아 기대 이상으로 벌게 되니 이제야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딸들도 너무 고맙게도 알아서 잘 커줬어요. 특히 첫째가 빨리 철이 들어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둘째는 너무 끼가 넘치고 막내는 막내답게 너무 귀엽고요. 셋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딸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달려와 말을 걸 땐 묵은 피로도 싹 씻어 내려가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기를 찾은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한 돈만 벌면 되지 그 이상은 쓸모없지 않을까. 물론 돈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하지만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굶지 않고 살아갈 정도면 충분히 감사했기 때문에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봉사활동과 기부였습니다. 딸들이랑 같이 주기적으로 봉사의 날을 정해서 요양원이나 보육원 등에 도움을 드리러 갔어요.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나눔의 현장을 함께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잖아요.
딸들도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어색해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홀로 딸 셋을 키우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아마 체력이 다할 때까지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새 이혼한 지 7년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이제는 예전 시어머니에 대한 악감정보다는 과연 원하시는 대로 손자를 얻으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한다면 하는 분이니 지금쯤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접받으며 손자를 품에 안고 계시겠지 막연하게 상상만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제 인생을 살고 있던 중이었죠. 봉사활동의 날이 다가와서 딸들과 함께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지 전 이상하게 어르신분들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도 손을 씻겨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잘 움직이기도 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둥글게 앉아서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저쪽 구석에 영 어울리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저분한테는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살짝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저분요?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홀로 항상 고독하게 계세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픈 기억이 있으신지 계속 기력이 없고 영 말씀이 없으시네요. 살짝 듣기론 자식 셋이 모두 재산만 축내고 도망가 버려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정이 참 딱하시죠. 간혹 어르신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식한테 상처받았으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영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어르신 안 출출하세요? 간식 안 드세요? 하고 말을 걸어봤어요. 그분은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점점 다가가니까 됐다니까! 하고 매몰차게 저를 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살짝 본 그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그 목소리하며 머리 모양하며 혹시?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세상에 예전 시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하고 물어보고 말았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7년 만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항상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고 제 등을 마구 때리던 어머님이 이렇게 기력 없이 누워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충격이었어요. 저는 괜히 어색하고 머쓱해서 안부 인사부터 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냐?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쟤들이 벌써 저렇게 컸어? 시어머니의 눈길은 저희 딸 셋을 향했어요. 정적이 흐르는 게 싫었던 저는 딸 셋을 불러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했네요. 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큰 딸 셋을 시어머니는 가만히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심을 천천히 꺼내 놓으셨어요. 내가 진짜 오랜만에 손녀들 보니까 내 인생 헛산 것 같아서 억장이 무너진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괘씸한 놈들 내가 진짜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지 엄마를 버리고 모른 척해? 어떻게 셋이나 있는데 셋 다 나를 무시할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니? 그것들이 글쎄 엄마는 혼자 알아서 잘 사니까 걱정이 안 된단다. 엄마는 강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래. 그러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몰랐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쵸? 넌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인다. 봉사도 다니고 기부도 하고 아주 살만한가 봐.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뭐.
살아보니 참 그렇더라. 가족이란 게 뭔지 가끔씩 손녀들이 생각나더라. 역시 핏줄은 못 속여. 네 딸들 죄다 우리 아들 좀 닮은 거 봐라. 코랑 눈이 완전히 판박이네. 이렇게 예쁜 손녀들을 내가 못 만나고 있었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나저나 너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무슨 지역이야? 몇 평인데? 돈은 좀 버니? 그냥 아기자기하게 살고 있어요. 대단한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랑은 연락은 하고? 아니요, 연락 끊긴 지 꽤 됐어요. 양육비를 안 주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안 받던데요. 그래, 그랬구나. 혼자 참 애썼네. 힘들었겠어. 네가 독한 애라서 지금까지 버틴 거지. 다른 애들 같았으면 이미 포기했어.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 자식 제가 키우면서 사는 게 뭐가 힘들어요.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더 살만하더라고요. 아직도 날 원망해? 애 못 낳는다고 뭐라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 거냐? 아니요. 그런 기억은 잊은 지 오래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냥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짐작만 하는 정도예요.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 새 놈은 죄다 장가도 못 가고 돈만 밝혀놓으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진작에 장가를 보낼 걸 그랬어. 이 여자 저 여자 재고 따지고 할 시간에 얼른 보냈으면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그러지 말고 너라도 지금 우리 아들 좀 챙겨줘라. 응? 둘이 그래도 잘 살았잖아. 우리 아들 챙겨줄 여자는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은 지금 이 와중에도 아들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그놈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을 텐데. 그만 좀 하세요. 싫거든요? 이미 이혼한 사이 어디서 뭘 하든 말든 제가 뭔 상관이에요. 그놈의 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어머님은 왜 여기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건데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어머님 아들 셋 죄다 어머님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 어느 하나라도 어머님 아프다고 병 간호하겠다 나선 사람 있어요? 그러게. 내가 인생을 헛살았던 거겠지. 지금 이 나이 먹고 이 지경이 됐는데도 챙겨줄 사람 하나 없으니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거겠지. 그래도 널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야. 남자놈들이 무슨 병간호를 해. 그런 건 여자들이 해야지. 전 오늘 하루 봉사활동 온 거고요. 앞으로 이곳에 올 일은 없을 거예요. 딸 셋 낳은 며느리가 무슨 낯짝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앞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네요. 손녀들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아른거릴 것 같다. 차라리 안 보고 살았으면 모른 채로 살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 가족끼리 못 보고 사는 건 너무 가혹하지. 가혹이요? 어머님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분이셨어요? 몰랐네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이제 괜찮아졌을 줄 알았죠. 근데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때 느낀 상처와 아픔이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걸요. 오늘 만남은 마지막 만남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를 가엾게 봐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늙고 병든 모습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뜬금없이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소리야? 양육비 말이야. 나 없이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아빠로서 책임감이라도 보여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하면 무슨 소용이겠어. 돈 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 끊어. 잠깐만. 그 엄마한테 연락 받았는데 얼마 전에 만났다면서? 그래서? 참 좋아 보이더라고.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엄마가 전해주더라고. 요즘 어떻게 살아? 애들은 잘 크고 있어? 아빠 생각은 안 난대?
우리가 기분 좋게 안부를 물어볼 사이였던가? 우리 엄마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대. 볼 때마다 마음 아프더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자존심 강한 사람인 거. 아들들한테는 늘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아들 셋 중에 잘된 놈 하나 없어서 마음껏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돈도 없어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지. 신세한탄을 왜 나한테 해? 그럴 시간에 돈이나 벌어. 엄마가 그랬잖아. 집에 남자는 꼭 있어야 한다고. 난 생각이 달라. 집에 여자는 꼭 있어야 하더라고. 그래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간호해 줄 수도 있고 세심하게 챙길 수 있잖아. 우리 삼형제 모두 지금 혼자야. 하나라도 장가를 갔다면 며느리가 생겨서 엄마가 저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진 않겠지. 그래서 요즘 문득 당신 생각이 많이 나더라.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았을 것 같고 내가 돈도 허튼 데 쓰지 않고 잘 모았을 것 같고 야무진 당신이 우리 집안을 일으켰을 텐데. 원래 집안에는 여자를 잘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그때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여자를 잠깐 만나긴 했지만 잠깐이더라. 난 역시 당신밖에 없더라고.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다시 아이들의 아빠 역할을 하게 해줄 순 없을까? 이제 와서? 나 이제 철들었어. 예전에 내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 지냈어도 핏줄은 못 속이는 거야. 당신도 여자 혼자 아이 셋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잖아. 우린 할 만큼 했어. 서로 미워도 해보고 증오도 해보고 원망도 해봤으니 이제 그 감정 다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면 다른 부부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지금 몸 안 좋은 거 봤잖아. 며느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더러 다시 전 남편이랑 합쳐서 며느리 의무를 해달라 이건가? 네 엄마 간병해달라고? 난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종년인 거네?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 부드럽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난 아직도 당신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직 많이 사랑한다고. 맞네. 지금 네 엄마 간호할 사람 없어서 나랑 다시 합치자는 거잖아. 내가 왜 남의 엄마를 병간호해? 미쳤어? 남의 엄마라니. 아이들의 아빠의 엄만데. 그리고 시어머니 챙기는 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당신은 감정도 없어? 아무리 예전 남편의 어머니라고 해도 한때는 지지고 볶고 같이 지내던 사람인데 아프다고 하는데 뭐 느끼는 거 없냐고. 그렇게 혼자 지내시는 거 불쌍하잖아. 어이가 없네. 그런 게 필요하면 남자들이 하세요. 힘도 세고 듬직한 아들 셋이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왜 남의 집 딸 고생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남자가 어떻게 해. 그리고 간병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하네. 며느리는 뭐 무급으로 일해주는 노예라는 거야 뭐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참 알만하다. 아무리 생각할수록 이혼 정말 잘한 것 같네. 거기 계속 있었어 봐. 우리 딸들한테 얼마나 꽉 막힌 사상을 심어줬겠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랑 내 딸 걸고 넘어지잖아? 내가 진짜로 가만 안 있을 거야. 경고하는데 다신 나한테 그딴 일로 전화하지 마. 당신은 왜 그렇게 변했어? 난 그냥 우리 집에 여자가 없어서 너무 난처해서 도움을 구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냐고 미친놈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넌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 딸들한테 도움 달라고 찾지 마. 그냥 너한텐 전처랑 자식은 없는 거야. 차라리 예전처럼 여자나 만나면서 네 멋대로 살라고. 괜히 철들었다 어쩐다 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안 될까? 장남 주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워. 지금도 용기 내서 전화 건 거야. 우리 딸들이랑 핏줄 좀 섞였다고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그러지? 보험이 막 생긴 것 같고 든든하고 그래?
안타깝지만 우리한테 남편과 아빠는 필요 없어. 누구 덕분에 악착같이 살아서 결국 살만해졌거든.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지옥으로 들어가겠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네가 유일하게 아빠 노릇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잘 사는 것뿐이니까. 다른 여자까지 만나면서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던 전 남편이 이제는 저더러 다시 합쳐서 지 엄마 좀 돌봐달라고 하네요. 정말 비열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뻔뻔한 놈이 또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순진하고 착했으니 그때의 저를 기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거였겠죠. 한마디로 만만하니까 절 이용해 먹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괘씸하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가 변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이혼을 하면 고독하기만 하다고 하는데 전혀요. 오히려 이혼을 하게 되니까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평생 하고 싶은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 집안과 엮여 있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혼자 도맡아서 하고 있겠죠.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삶이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케어할 자신이 없네요. 그런 사람과 지금까지 함께 했었다면 저는 점점 병들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피폐해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딸들에게 쓸모없는 애들이라니 드센 애들이라 눌러줘야 한다느니 그딴 말을 짓거린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저희 딸들이 얼마나 예쁜 집만 골라 하는지 아세요? 어버이날에는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면서 작전을 짜놓고 서프라이즈까지 해주더라니까요. 그 어린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기념일까지 챙겨주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런 날마다 기쁨이 3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여자 넷이 이렇게 복닥거리면서 사는 게 저는 참 좋네요. 가끔씩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흘리는 말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시면서 재혼은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이제는 그 말이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인생만 살아오셨으니 그 외의 인생을 모르시는 거겠죠. 그래도 그런 분들보다 저를 존중해주고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죠.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는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기운을 얻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예쁘게 봐주세요.